금속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한시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비단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문명의 탄생부터 현대의 최첨단 산업까지 역사의 모든 곳에는 항상 금속이 있었다. 인류는 금속을 사용하면서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겪기 시작했고, 금속 덕분에 찬란한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여전히 금속은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금속의 세계, 이지사이언스에서 알아보자. 아파트의 뼈대가 되는 철근, 하늘을 나는 비행기,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비롯해 스마트폰, 시계 등 이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소재. 바로 철, 금, 은, 구리, 알루미늄 등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금속이다. 그렇다면 이들 금속이 갖는 특징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독특한 광택을 들 수 있다. 또한 열과 전기를 전달하는 전도성이 우수하고, 두드리거나 압착하면 판처럼 얇게 펴지는 전성, 실처럼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연성을 가지고 있다. 금속은 일반적으로 다른 소재에 비해서 강도가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구조용 소재, 우리가 형태를 지탱하거나 그리고 어떠한 이 형상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데 다른 소재보다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속은 보통 구조용, 우리가 이제 이 건축물, 자동차의 외장, 프레임, 그리고 전자제품의 이 틀 같은데 그 형태를 유지하는데 주로 금속이 사용되고 있죠. 이처럼 고유한 특성으로 우리의 삶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금속은 대부분이 땅속의 광석 형태로 묻혀 있다. 금속은 광석 속에 함유되어 있어 광석을 캐낸 후 재련 작업을 통해 분리 추출해야만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금속은 제조업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금속 연구에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료연구소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재료연구소는 금속을 비롯한 소재의 연구 개발, 시험 평가, 기술 지원을 종합으로 수행하여 새로운 신소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재료연구소를 상징하는 창의의 종. 사실 종은 고도의 주조기술과 합금기술이 요구되는 금속기술이 총집약된 결정체다. 이러한 기술은 하루아침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금속이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해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인 선사시대. 인류는 청동기를 사용하면서 금속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철의 등장 이후 인류 생활은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단단해진 농기구는 농업 생산량을 월등히 높였고, 날카로운 칼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금속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금속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청동기, 철기 시대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가 재료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청동기, 철기 시대는 금속의 융점, 즉 녹는 점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인류의 과학기술이 좀 수준이 약했을 때는 아무래도 낮은 용융점을 가지는 원소를 쉽게 제조할 수 있었던 거죠.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진입하면서 실제로 천마총을 비롯한 경주의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 중 철로 만든 무기들을 다수 볼 수 있다. 철은 그 시대의 왕권과 국력의 상징이기도 했다. 신라인들은 오랜 세월 왕실의 집중적인 지원 아래 우수한 철을 생산했고, 이를 바탕으로 훌륭한 철기 문명을 탄생시킨 것이다. 그리고 금속 재련의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에밀레 종이라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이다. 높이 3.75m, 무게 18.9톤의 거대한 에밀레 종은
오래도록 계속되는 은은한 여음이 생명이다. 신라인들은 이 소리를 만들기 위해 과학적인 설계를 적용했다. 종 내부에 부분적으로 철덩어리를 덧대 종을 비대칭 구조로 만들었고, 중국이나 일본의 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음관이라는 독특한 장치를 만들기도 했다. 이외에도 에밀레 종의 주조 기법과 소리의 비밀은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적인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겉과 다른 금속의 내부는 전자현미경이나 광학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원자의 크기, 모양, 배열을 관찰하면 금속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자 새로운 금속을 만드는 자료가 된다. 모든 금속은 결정 구조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결정 구조는 금속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주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배열된 상태를 말한다. 금속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면 규칙적인 결정 내에 있는 원자들은 힘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미끄러져 영구적으로 형태가 변하게 된다. 금속을 구성하는 원자 간의 원자 배열, 격자 배열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속의 강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금속마다의 격자 배열을 관측해서 그것이 물질의 성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등의 금속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소재를 연구하는 재료공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금속 내부에는 결함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결함들을 완벽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재료공학에서 금속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금속 내부의 결함들을 잘 제어해서 그런 분포를 잘 컨트롤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결함이 금속 내부에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미세구조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완전한 금속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완전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결함이 없는 금속은 없다. 때문에 금속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결함을 파악해야만 신소재 개발 연구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그러한 예가 바로 초내열 합금이다. 보통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온에서 500~600도 올라갈 때 강도가 10% 이하로 떨어지지만 초내열 합금은 온도가 700도까지 올라가도 강도를 유지한다. 이런 장점을 살려 초내열 합금은 항공기 엔진, 발전용 가스터빈과 같이 고온에서의 작동이 필요한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된다. 극한 환경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합금기의 슈퍼맨 역할을 담당하는 초내열 합금. 여기에는 금속 소재 중에서 비교적 고가인 니켈을 베이스로 하고 코발트, 크롬 등 10여 가지의 합금 원소가 첨가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재료연구소는 초내열 합금 개발 성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결정 초내열 합금을 개발시켰다. 단결정은 1500도의 고온에 녹아있는 금속을 한쪽으로 응고시켜 원자 배열을 일정하게 해 고온에 약한 불규칙한 형상의 결정 입자를 없앤 상태를 말한다. 금속 결정 배열 방향의 차이로 고온에서 내열 합금의 수명이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보통 금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금속 결정들이 보입니다. 근데 결정들이 어떤 보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고, 만약에 어떤 결정이 이쪽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 만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결정립계라고 부르는데, 이 결정립계가 고온으로 올라가면 강도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 사용하는 초내열 합금 중에 이 결정립계를 없앤 합금을 하나의 결정으로 만든 합금, 그걸 단결정 초내열 합금이라고 부릅니다. 결정 구조는 같지만 결정 방향이 서로 다른 결정 사이의 경계인 결정 립계는 금속이 늘어나는 성질인 연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매우 높은 압력과 열을 받게 되면 부서지는 성질과 부식 또한 결정 립계를 따라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재료연구소가 개발한 단결정 초내열 합금은 값비싼 원소의 함량을 최소한으로 줄여 경제성을 획득했다. 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기존 합금보다 수명과 변형 저항성이 높아 차세대 초내열 합금으로 각광받고 있다.
마치 찰흙처럼 잘 휘어지고 구부려도 본래 형태로 되돌아오는 유연한 특성을 지녀 금속의 혁명이라 불리는 플렉서블 금속. 그리고 플렉서블 금속을 바탕으로 몸에 입을 수 있는 기기까지 모두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지만 이런 미래가 멀지 않았음을 재료연구소가 입증했다. 바로 플렉서블 금속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일반 금속은 보시다시피 이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구부리게 되면 이렇게 형상이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이 플렉서블 타이타늄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휘어도 형상이 그대로 복원이 되고, 이 소재가 이렇게 유연하지만 강도가 일반 자동차 강판의 2배 정도의 고강도와 이 극한의 유연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재입니다. 일반 금속과 유연성 면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플렉서블 금속은 종이처럼 휴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연구를 이제 지속해가지고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냐면, 이 플렉서블 메탈을 굉장히 얇은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단계까지 와 있고, 이렇게 플렉서블 메탈을 얇게 만들면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재를 돌돌 말아가지고 종이처럼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지금 기술이 와 있습니다. 플렉서블 금속은 생체 친화적 소재로 피부에 닿았을 때 알레르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는 안경테, 치과용 임플란트 외에도 보조 의료용 기기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 접목한 활용성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에 이 플렉서블 금속이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료연구소에서는 자유자재로 휘어지는 플렉서블 금속만큼이나 새로운 형태의 금속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금속은 덩어리 형태라는 고정관념을 깬 가루 형태의 금속 분말이 바로 그것이다. 이 분말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개발해낸 소재다. 금속 분말이라는 것은 기존의 이제 주조나 단조로 만들 수 없는 어떤 그 복잡한 형상을 갖는 부품을 제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분말 야근법이라는 공정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분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일정한 형태를 갖는 틀에다가 넣고 그것을 성형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고온에서 불에 구워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부품을 만드는 그 공정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금속 분말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속 분말을 활용하여 3D 프린터에 접목시킨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이다. 금속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는 3D 프린터는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실물 모양을 그대로 출력한다. 금속 분말을 3D 도면대로 굳혀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얇은 막 형태로 한 층씩 데이터를 보내주고, 한 층씩 받은 데이터에 맞게 레이저를 쏘면 그 부분만 금속 분말이 굳고 나머지는 흘러내린다. 이 과정을 층층이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원하는 모양의 제품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의 금속 부품을 만들 수 있다. 금속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는 3D 프린터는 재료의 손실도 적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또한 주물이나 금형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만들 때보다 공정이 간소하여 시간을 단축시켰다. 질이 낮은 재료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보다 완벽한 재료를 만들어내는 것. 재료연구소는 꾸준히 그 역할을 수행해왔고, 오랜 연구 끝에 안전, 환경, 특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또 하나의 금속을 개발했다. 고특성 난연성 마그네슘 합금이 바로 그것이다. 마그네슘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휠, 사이드 미러, 휴대폰, 노트북 등에 사용되고 있다. 상용되고 있는 금속 중 가장 가벼운 소재로
무게를 줄일 필요가 있는 분야에 많이 쓰이는 재료다. 마그네슘은 공기와 빠르게 반응하는 활성 금속으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어 부품을 만드는 과정에 육불 화황을 사용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육불 화황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 하나로 2000년대 이후 유럽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유럽 등지에서 마그네슘 개발이 주춤하게 되기도 했다. 다른 방법으로 폭발 위험이 있는 마그네슘은 칼슘을 추가하면 공기와 반응에도 불이 나지 않는 난연성을 띠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계적 특성이 급격히 낮아져서 실용화가 어렵다. 바로 이 문제를 보완해낸 소재가 고특성 난연성 마그네슘이다. 액체 상태일 때는 일반 마그네슘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고특성 난연성 마그네슘 합금은 육불 화황과 베릴륨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기술이다.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 등과 같이 날로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 속에서 친환경 소재인 고특성 난연성 마그네슘 합금에 거는 기대는 더 크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해 물질들을 배제하는 마그네슘 합금의 개발이 필요한데, 저희가 1990년도 중반부터 20여 년 동안 연구를 개발해서 합금 원소를 첨가를 해서 750도씨 이상에서도 불이 나지 않는 그러한 소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도 않고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수 있는 보호가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품을 안전하게 제조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합금입니다. 긴 연구 끝에 탄생한 고특성 난연성 마그네슘 합금은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본격적인 실용화를 위해 마그네슘 소재 전문 기업에 기술 이전됐다. 이 기업은 재료연구소로부터 성공적인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새로운 제품 개발에 활력을 띠게 됐다. 마그네슘의 특성이 발열이 불이 잘 붙고 또 부식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개발해서 다른 금속과 마찬가지 편안하게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싶어서 마침 재료연구소에서 이런 좋은 기술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아마 기술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은 기술 이전을 통해 난연성 마그네슘을 직접 생산해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으로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금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연구와 개발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분야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해 본다. 당신의 엉뚱한 질문을 유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 있을까? 사건 발생 시각, 카메라에 포착된 궁금량, 뭔가 수상한데. 상자 속 공 하나를 숨겨 유유히 사라진다. 상자 속에 담겨있는 색색깔의 공. 과연 궁금량이 가져간 공의 색깔은 무엇일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밝혀내보자. 검사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면담 과정. 이 면담을 통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확인해 보다 확실한 검사를 할 수 있다.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 검사 장비로는 호흡, 피부 전류 저항, 혈압 등을 체크하는데 피검사자는 준비된 질문에 아니오라고만 대답해야 한다. 공이 빨간색입니까? 아니요.
몇 차례 반복되는 검사에서 궁금량은 거짓말 탐지기를 속일 수 있을까?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 복잡한 그래프. 전문 검사관의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반복되는 검사에서 동일하게 반응을 보인 질문은 3번과 7번. 7번하고 아까는 3번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 색깔을 봤을 때는 요거 두 검사 결과에 의하면 빨간색 공인 것 같아요. 놀란 표정의 궁금량. 과연 궁금량이 고른 공의 색깔은? 다시 사건 발생 당시로 돌아가 보자. 빨간 공이다. 정상인이 거짓말했을 때 가지게 되는 어떤 심리적 부담, 즉 발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신체 생리, 자율신경계 어떤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호흡이라든지 또는 피부 전류 저항이라든지 또는 혈압맥 맥박의 변화 같은 게 일어나는데 이 폴리그래프라는 장비를 통해서 그걸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진술의 진위를 알아내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라고 불리는 장비의 정식 명칭은 폴리그래프. 폴리그래프는 거짓말을 할 때의 생체 변화를 측정하고 기록한 뒤 분석하는데 피검사자의 호흡과 혈압, 분비된 땀 등이 분석의 근거가 되는 것. 거짓말 탐지기 속이기는 실패. 오늘의 엉뚱한 질문 해결.